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고민정 씨의 발언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진보 인사가 선택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무리한 수구구구 보수 매체 중 최강이라는 신동아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며 커밍아웃 했는데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니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다름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더 선명한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마치 책 한 권만 읽은 관종병 환자 같은 그의 작태가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그가 22대 국회에서도 수박질을 계속해대며 당의 분열을 촉발시킬 것이 너무 자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단수공천으로 또 당선시켜줬나 싶어 절망스러운데요. 그는 왜 정치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이 됐는지조차 망각해 보입니다. 자신의 목소리,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말하겠다는 정치인, 왜 정당이 존재하며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기는 하는 걸까요? 혼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 국회의원 배지나 달았나 싶은데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그분들은 한묶음으로 볼 수는 없는 분들인 것 같고 이유가 무엇이 됐든 어떤 이유로 결정을 했든 당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이 당내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힘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잘려진 것이지 본인이 나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탈당은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저는 용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은 것에 대해서도 각자가 이제 고민들이 있겠죠. 분석도 할 거고 왜 그랬을까. 다만 앞으로도 우리 당내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재선이 되면 또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초선 의원들이 보기에 고민정 같은 사람이 다른 목소리 내니까 저렇게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버리면 어느 누가 다른 목소리를 또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고위원 처음에 이제 출마를 했을 때 나는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이 힘든 과정을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내에서 그래도 저렇게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돼 라는 게 또 당내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2대 국회에서도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게 획일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들을 얼만큼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버텨낼 것인가는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이 좀 같이 힘을 이렇게 좀 보태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종부세 폐지 발언보다 사실 전 이 발언이 더 놀라웠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저 말, 22대 국회에서도 고밀정의 폐악질을 또 봐야 하는 거죠. 2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약칭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서민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알까요? 자신이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가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고 의원이 신동아와 24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기본 성향이나 지금까지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으나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난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되어버려서 민주당은 집을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며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뇌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고장나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강령이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국회의원.
단수공천을 받고 4년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병 아닙니까? 종부세 발언 전에는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뽑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계란 한판론, 리스크론을 떠들어대며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버리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고 횡설수설 떠들어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 의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고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비판받을 점이 많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거품은 집을 투기 수단 및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농간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기에 그것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대가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은 정책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 고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자양 3동과 재건축에 민감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구이 3동 등이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구 구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미 삼성까지 내다보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하했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역대 최악의 나라 살림 적자를 기록했고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요. 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지층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선 고 의원을 향해 국힘당으로 꺼지라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고 의원에게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이 항상 중요한 건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국회의원을 더 해먹어보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듯합니다. 그냥 국회가 직장인 사람, 아는 사람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며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삐쳐서 자충수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지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 택도 없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경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 특검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속된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할 겁니다.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민 혈세로 옷을 사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며 김 여사 논란은 특검 발동 요건에 들어맞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성만 다를 뿐 김정숙 여사는 그 김 여사가 아닙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딱 들어맞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임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경북 상주 문경에서 당선됐으니 곧 여당의 3선 중진인데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김정숙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꾸짖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여행, 명품 쇼핑, 국정농단 하면 국민 대다수는 김정숙 여사가 아닌 김건희 여사를 떠올릴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명품숍에 들른 것에 대해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외교 행보, 문화 탐방이라고 감쌌던 일을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송원석 의원도 인도 출장에 김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원으로 늘었다. 김 여사 동행을 위한 전용기가 뜨는 등 약 2억 4천만 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을 공격하려면 내 잘못이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게 정상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외 순방 관련해 쓴 예비비만 532억 원입니다. 기존 예산을 다 탕진했기에 예비비를 당겨 쓴 겁니다. 벌써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지난 2년 대한민국에 망가지는 동안 정부 여당이 쉬지 않고 열심히 해온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문재인 정부 욕,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돼 한동안 잠적했던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문재인 정부 헐뜯기에 나서는 겁니까?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인도와의 외교 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싶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공언대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요건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아무리 당론으로 강제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인 108표도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